탈무드가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할 것인지,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살 것인지.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선택 하나를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철학 교수의 질문이 아닙니다. 강단 위에서 누군가 던지는 추상적인 화두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밤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가 매 순간 실제로 대답해야 하는 삶의 질문입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눈빛으로 가족을 볼 것인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누군가 나보다 잘 될 때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오는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저는 탈무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잠깐 탈무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경전 아닌가요? 머리 좋아지는 방법 같은 거 아닌가요? 어린이 교육서 아닌가요? 전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탈무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탈무드는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탈무드는 삶의 책입니다. 탈무드가 2000년 넘게 살아남은 이유는 그 안에 어떤 신비로운 지식이 담겨 있어서가 아닙니다. 탈무드가 지금도 읽히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질문들이 인간이 살아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돈 앞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더 중요해지는가? 죽음 앞에서 무엇이 남는가? 탈무드는 무엇을 믿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어떻게 사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그 질문들 앞에 잠시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탈무드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배움 또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기원전부터 기원 후 수백 년에 걸쳐 수천 명의 랍비들이 나눈 대화, 논쟁, 이야기, 판단들을 모아놓은 방대한 기록입니다. 분량만 해도 수십 권에 달하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탈무드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탈무드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수천 명의 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작 정답은 없다니. 하지만 그것이 탈무드의 핵심입니다. 탈무드의 한 페이지를 펼치면 가운데에 본문이 있고 그 주변에 수십 명의 학자들이 서로 반박하고 질문하고 또 다른 해석을 제시한 글들이 빼곡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묻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반박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반박에 질문을 던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인가? 그냥 이것이 맞다고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정답이 있는 시험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진짜 문제들, 가령 부모로서 자녀에게 얼마나 엄해야 하는가, 친구가 부탁할 때 내 형편이 어려워도 도와야 하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는 것이 옳은가 싸우는 것이 옳은가, 이런 문제들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탈무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정답을 주는 대신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왜? 라고 물을 수 있는 용기를 훈련시킵니다. 랍비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나의 말을 믿지 마라. 내가 한 말이 왜 옳은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틀렸다고 생각되면 반박하라.
이것이 탈무드의 정신입니다. 지식보다 태도, 이해보다 실천, 이론보다 삶. 탈무드는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많이 알지만 잘못 사는 사람보다 덜 알지만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을 탈무드는 분명히 말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학생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식과 행동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랍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행동이 없는 지식은 나무 없는 그림자와 같고 지식 없는 행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하지만 내가 하나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면 행동을 선택하여라. 지식은 언제든 더할 수 있지만 오늘 해야 할 행동은 오늘뿐이기 때문이다.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는 것을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좋은 말을 많이 알게 되었지만 정작 내 삶은 그 지식이 들어오기 전과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탈무드는 이 질문을 우리 앞에 조용히 놓아둡니다. 탈무드의 또 다른 핵심은 인간 됨됨이입니다. 탈무드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사람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탈무드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사람은 가장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 히브리어로 마다트 토바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누군가 보고 있을 때 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때 친절한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한 것, 이득이 없을 때도 약속을 지키는 것, 억울해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인격입니다. 탈무드는 그것을 묻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없을 때도 지금과 같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불편함 자체가 이미 탈무드의 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탈무드가 말하는 구체적인 삶의 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탈무드는 정직에 대해 단호합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나를 보호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때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냥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그런데 탈무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거짓말이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인가?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건에 작은 흠이 있었습니다. 그 흠을 감추면 팔 수 있고 솔직하게 말하면 아마 못 팔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흠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사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서 사고 싶으니까요. 정직은 단기적으로 손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말합니다. 정직이 결국 사람의 신뢰를 얻고 신뢰가 결국 사람의 가장 큰 재산이 된다고. 탈무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실의 도장은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한 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다음에 진실을 말해도 의심받습니다. 하지만 항상 솔직했던 사람은 실수를 해도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정직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종류의 정직이 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정직, 미안합니다라고 먼저 말하는 정직,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정직. 나이가 들수록 왠지 이 말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내가 쌓아온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탈무드는 말합니다.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이라고. 자녀에게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 배우자에게 내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남편 또는 아내. 이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정직의 용기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은 자신에게도 정직한 것을 포함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옳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원하는 것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솔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이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을 정복한 영웅보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 사람이 더 위대하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에서 이기라고 배웠습니다. 시험에서 1등하고 남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남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묻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습니까? 화가 났을 때 말을 참을 수 있는가? 억울할 때 보복 충동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욕심이 생겼을 때 선을 지킬 수 있는가? 지쳤을 때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싸움입니다. 남과의 싸움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중요한 싸움. 어떤 노인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하나는 분노, 질투, 욕심, 교만을 먹고 사는 늑대고 다른 하나는 사랑, 인내, 겸손, 감사를 먹고 사는 늑대야. 이 둘은 매일 싸우지. 손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겨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의 정신과 깊이 통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오늘 어떤 생각에 에너지를 줄 것인가? 불평해 줄 것인가? 감사해 줄 것인가? 원망해 줄 것인가? 이해해 줄 것인가? 자기 연민해 줄 것인가? 자기 성장해 줄 것인가?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서운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서운함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탈무드에서 자제력은 단순히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탈무드가 말하는 자제력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능력. 가령 아내와 다퉜을 때 내가 틀렸음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것. 그것은 자존심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소중한 것, 즉 관계를 잃는 선택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진짜 자존심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지키는 데 있다고.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가 더 필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싸우고 이기는 것이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품위 있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의 무게와 침묵의 가치. 탈무드는 말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순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탈무드는 그것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탈무드에는 나신하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나쁜 혀인데 이것은 거짓말뿐 아니라 사실이지만 불필요하게 남을 해치는 말, 험담, 뒷이야기까지 포함합니다. 탈무드는 이 라신하라를 살인과 동격으로 볼 만큼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한번 퍼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거짓임을 알게 된 그는 랍비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랍비는 그에게 베개를 하나 가져와서
높은 곳에 올라가 베개를 뜯어 바람에 날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더니 깃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 깃털들을 모두 주워 담아라.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퍼뜨린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깃털을 날렸습니까? 가족에게 쏘아붙인 말, 친구를 흉본 말, 화가 나서 내뱉은 말, 별 생각 없이 전한 누군가의 이야기. 그 말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인가? 이것은 필요한가? 이것은 친절한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특히 침묵에 대해 탈무드는 특별히 높이 평가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침묵은 지혜의 울타리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 먼저 들어주는 것. 배우자가 속상해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라는 말 대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오랜 친구가 말없이 앉아있을 때 억지로 말을 채우려 하지 않는 것.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것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더 많이 말하고 싶어집니다. 내 경험을 전해주고 싶고, 내 판단을 공유하고 싶고,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탈무드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때로 가장 좋은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충고는 묻기 전에 먼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돈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 탈무드는 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무드는 돈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돈이 없으면 삶이 어려워지고 가족을 돌보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돈을 위해 사람을 잃는 것은 수단을 위해 목적을 잃는 것이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돈 문제로 관계가 망가진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유산 문제로 원수가 된 경우, 오랜 친구와 돈 빌려준 것 때문에 사이가 멀어진 경우, 가족 사업을 하다가 갈등이 생겨서 아예 연락을 끊게 된 경우, 그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탈무드는 말합니다. 오래된 친구를 잃는 것은 불 꺼진 등불과 같다. 새 등불은 살 수 있지만 그 빛이 같을 수는 없다. 새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함께 걸어온 사람이 주는 것은 새 친구가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 우리가 한심했던 시절도 알면서 여전히 곁에 있어준 사람, 그런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임종을 앞두고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 돈 문제로 절친한 친구와 싸웠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뒤로 연락도 끊고 살았습니다. 돈은 나중에 다 돌려받았지만 친구는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을 그냥 돌려받지 말걸? 그래도 친구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는다면 지금 당신 삶에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결코 잃지 않는다. 돈을 베풀었을 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베품이 만들어 놓은 신뢰, 그 신뢰가 쌓아 올린 관계,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돌아옵니다. 당장 돈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할 때 탈무드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더 값진 유산이 있다고.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어떻게 위기를 넘기는지, 어떻게 관계를 소중히 하는지,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돈은 다 써버리면 없어지지만 태도는 자녀의 몸과 마음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자녀의 자녀에게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공보다 품위를 지키는 것.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명예를 위해 자신의 명예를 잃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우리는 성공을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다. 그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탈무드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성공을 얻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가? 남을 밟고 올라섰는가? 진실을 왜곡했는가? 사람을 수단으로 썼는가? 약자를 무시했는가? 성공의 자리에 올랐지만 품위를 잃었다면 그것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탈무드는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라 어떻게 걷는가를 보아라. 같은 목표를 향해 가더라도 어떻게 가는가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남을 속여서 빨리 가는 사람과 느리더라도 정직하게 가는 사람. 도착점이 같더라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품위란 무엇입니까? 탈무드에서 품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낮은 사람을 대할 때도 높은 사람을 대하듯 하는 것.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옳은 일을 하는 것. 지고 있을 때도 비겁한 수를 쓰지 않는 것. 특히 나이가 들수록 품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능력보다 인격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주변에서 오래도록 존경받는 어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특별히 더 성공해서 존경받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분이 살아온 방식, 말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품위가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는 남이 주는 것이고 품위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품위 있게 살아온 사람은 결국 명예도 함께 얻습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어른다운 어른이 있습니까?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진짜 어른다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어른이 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늙어갈수록 더 사람답게 사는 것. 탈무드는 노인을 특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존중은 나이 자체에 대한 존중이 아닙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흰머리가 지혜의 왕관이 되는 것은 그 삶이 올바른 길을 걸었을 때뿐이다. 나이 든다는 것, 그것은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좁은 마음, 여전히 남 탓, 여전히 화를 못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더 너그러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사람답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는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에서 온다고. 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쓴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깊은 사람이 됩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차이는 그 경험을 어떻게 소화했느냐에 있습니다. 탈무드는 나이 드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껍질을 벗어야 한다.
젊을 때는 껍질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싸워서 살아남기 위해, 보여지기 위해.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껍질이 오히려 깊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쌓아온 자존심, 익숙한 방어 기제, 오래된 편견들, 이것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늙어갈수록 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더 말랑말랑해지는 것입니다. 더 쉽게 감동받고, 더 쉽게 고마워하고, 더 쉽게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탈무드의 위대한 랍비 힐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하겠는가? 그러나 내가 나만을 위한다면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이 세 문장에는 삶의 균형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 그러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금 시작하는 것. 나이 든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먹었고 뭘 더 하겠어요. 탈무드는 이 말에 부드럽게 반박합니다. 나이 든 지금이야말로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때라고. 욕심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나이. 남의 눈을 덜 의식하게 된 나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조금 더 알게 된 나이. 이 나이가 오히려 가장 깊은 삶을 살 수 있는 때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 그것은 다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이 드는 것은 더 열리는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남의 결점을 보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보는 것.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눈 속의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이것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생각해보면 이 비유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나쁜 사람이라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내가 약속을 어기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스스로 변명합니다. 자녀가 뭔가 잘못하면 엄하게 꾸짖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준 말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단점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 단점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탈무드는 이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삶은 그 본능을 뒤집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탈무드의 어떤 랍비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기 전에 자신이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먼저 물어보아라. 이것을 실제로 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저 상황이라면? 이라고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이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지?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분노가 조금 줄어듭니다. 판단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자기 마음을 본다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탈무드는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도 경계합니다. 자기 마음을 본다는 것은 자신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 위에서 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내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과 살고 있다. 그것을 알면 관계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이것이 마음의 여유를 만듭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한 세상을 품고 있다. 이 말은 어떤 사람도 쓸모없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가치 없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 눈의 결점으로 보이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는 강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면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눈보다 이해하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먼저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작은 선행이 인생을 바꾸는 것. 탈무드의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은 웅장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당신이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준 그 사람. 오늘 당신이 힘들어 보이는 동네 어른에게 어르신,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하고 물어본 것. 오늘 당신이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낸 것. 오늘 당신이 상처받은 배우자에게 미안해라고 먼저 말한 것. 이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탈무드는 말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온 세상일 수 있다고. 외로운 노인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의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괜찮아, 할 수 있어라는 진심 어린 응원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사람에게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라는 말이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탈무드는 선행을 미츠바라고 부릅니다. 미츠바는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닙니다. 미츠바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탈무드는 미츠바가 크기로 평가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은 미츠바가 큰 미츠바보다 낫지 않지만 또 큰 미츠바가 작은 미츠바보다 낫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하나가 뭘 바꿀 수 있겠어? 탈무드는 그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당신 하나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동네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힘들어 보이는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십 년 후 그녀의 장례식에 그 동네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각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힘든 시절을 버텼어요. 그분 덕분에 이 동네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건네주신 과자 한 봉지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줄. 탈무드는 말합니다. 선행은 씨앗과 같다. 심을 때는 작지만 자라면 그늘이 된다. 당신이 오늘 심는 씨앗이 언제 어떻게 자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심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행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탈무드가 말하는 삶의 8가지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탈무드가 말하는 인생의 역설들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역설. 더 가질수록 가난해지고 내려놓을수록 풍요로워진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갖는 것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우리는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것이 욕심이다.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 욕심을 채우려는 노력이 사람을 비게 만든다. 이것은 많이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원합니다. 그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것도 얻습니다. 또 부족합니다. 이 사이클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탈무드는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보다 더 부유하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실제 부유함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삶이 가벼워지고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손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감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원망을 내려놓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집착했던 것을 포기했을 때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탈무드는 그 경험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지혜의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필요로 하지 않느냐에 있다. 두 번째 역설.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우리 시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더 지혜로워졌습니까? 탈무드는 지식과 지혜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지식은 많이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아는 것을 삶에서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령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가 났을 때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식과 실제로 화가 났을 때 참는 능력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도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지식과 실제로 용서하는 능력 사이에도 큰 간극이 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는 배울 수 있지만 체득되지 않은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익힌 것, 실제 삶에서 반복하면서 습관이 된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데 시간을 쓴다.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매일 묻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잘 사는 것, 많이 배우는 것보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지혜의 길입니다. 세 번째 역설. 인생은 정답을 외우는 시험이 아니라 매 순간 태도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시험을 치렀습니다. 정답이 있는 시험. 공부해서 외우면 맞출 수 있는 시험. 그 습관이 남아서인지 우리는 삶에서도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답을 알면 그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정답을 알면 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탈무드는 말합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다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삶의 정답은 미리 알 수 없다고. 살아보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탈무드의 토론과 논쟁들을 보면 종종 결론 없이 끝납니다. 두 위대한 랍비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고 탈무드는 둘 다 살아있는 신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가지 반대되는 주장이 모두 진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엄하게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랑이고 너그럽게 키우는 것도 사랑입니다. 참는 것도 지혜이고 말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가는 것도 선택이고 남는 것도 선택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는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탈무드는 말합니다. 정답을 찾는 것보다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태도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려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는 마지막 자유다. 이것이 탈무드의 정신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날씨, 타인의 행동, 갑작스러운 질병, 예상치 못한 상실.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계속 갈 것인가? 닫힐 것인가, 열릴 것인가? 이 선택들이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태도로 걸었는가에 달려 있다.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무드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법, 자신을 다스리는 법, 말의 무게를 아는 법, 관계를 지키는 법, 품위를 지키는 법, 더 사람답게 늙어가는 법, 자기 마음을 먼저 보는 법, 작은 선행의 힘, 그리고 더 많이 가질수록 빈해지는 역설,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역설, 삶은 정답이 아니라 태도의 선택이라는 역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어떤 분은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어떤 분은 가슴이 조금 서늘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그 느낌들이 모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들이 바로 탈무드가 우리에게 주려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성찰, 지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만남. 이제 탈무드가 우리 앞에 놓은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마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과 있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불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화가 났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탈무드는 그 답이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 간다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남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남아있을 것은 무엇입니까? 돈은 남겨질 수 있습니다. 집도 남겨질 수 있습니다. 이름도 남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묻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당신이 남기고 싶은 것들입니까?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도왔던 사람들이 감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탈무드에서 사람의 이름을 쇠이라고 합니다. 쇠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에 남긴 영향 전체를 의미합니다. 좋은 쇠을 남기는 것이 탈무드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어떤 쇠을 남기고 싶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셨어라고 말할 때 어떤 말이 따라오기를 바랍니까? 당신의 오랜 친구들이 그 사람 생각하면 이게 떠올라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이 떠오르기를 바랍니까? 그것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 것입니까?
탈무드는 삶을 매 순간의 선택으로 봅니다. 크고 거창한 결단만이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원망,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집착, 남과 비교하는 습관, 나 자신을 향한 지나친 자책,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 이것들을 오늘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삶이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오늘 지킬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 말의 무게, 약속한 것, 소중한 사람에 대한 마음, 나 자신에 대한 존중, 아직 식지 않은 감사의 마음. 이것들을 오늘 하루 지킬 수 있다면 삶이 그만큼 단단해집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매일 저울 앞에 선다고 생각하라. 한쪽에는 오늘의 좋은 행동이, 다른 쪽에는 오늘의 나쁜 행동이 올려진다. 그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오늘 하루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당신의 오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무거움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 무거움은 자각입니다. 그리고 자각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돌아올 수 있다. 아무리 늦었다고 느껴도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엔딩 탈무드가 말하는 마지막 지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탈무드는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도 읽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탈무드는 시대를 초월한 질문들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 질문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사람답게 살라고 말합니다. 성공과 사람다운 삶이 일치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지만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탈무드는 흔들림 없이 말합니다. 사람다운 삶을 선택하라고.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품위 있게 산 삶은 어떤 성공이나 실패와도 무관하게 그 자체로 완결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졌지만 사람다움을 잃은 삶보다 적게 가졌지만 사람다움을 지킨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높이 올라갔지만 남을 밟고 올라간 삶보다 천천히 걸었지만 올바르게 걸어온 삶이 더 가치 있습니다. 이것이 탈무드가 수천 년 동안 전해온 핵심 메시지입니다. 탈무드의 위대한 랍비 샴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적게 하되 행동을 많이 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따뜻한 얼굴로 맞이하라. 이 세 가지, 말을 줄이고, 실천을 늘리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좋은 삶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질 때 그 삶은 깊어집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보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짧은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잘 지내고 있어요? 보고 싶었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 이것이 오늘의 한 가지 실천이냐고요. 탈무드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하고 마음속으로만 감사하고 마음속으로만 미안해하는 것은 아직 사랑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될 때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오늘 그 사랑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그 마음을 오늘 한 사람에게 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탈무드는 2000년 동안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의 답을 지금도 찾고 있는 당신이 이미 그 질문 앞에 서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질문을 잃지 마십시오. 탈무드는 말합니다.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온 세상을 사는 것이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보충 서사 탈무드 속 깊은 이야기들. 탈무드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몇 가지 더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나쁜 생각이 드는 걸까요? 나쁜 마음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랍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쁜 마음을 없애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사람 안에는 좋은 충동과 나쁜 충동이 함께 있다. 그리고 탈무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쁜 충동도 필요합니까? 랍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쁜 충동이 없으면 아무도 집을 짓지 않고, 아무도 결혼하지 않고, 아무도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나쁜 충동이라고 불리는 것 안에는 욕망, 야심,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문제는 나쁜 충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 안의 나쁜 면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올바른 곳에 쓰는 것. 욕심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좋은 목표로 돌리는 것. 이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자기 다스림의 진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랍비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말뼈를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은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랍비는 잠시 그 뼈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뼈를 보아라. 아마 이 말은 한때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얼마나 힘차게 달렸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겠는가. 제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없을 때 그것은 아름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시각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많은 것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상황들, 실망스러운 결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봅니까? 이미 결론을 내린 눈으로 봅니까? 아니면 아직 다 알지 못한다는 열린 눈으로 봅니까? 우리 삶에서 기대만큼 잘 되지 않는 자녀를 볼 때, 마음이 멀어진 배우자를 볼 때, 내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을 볼 때, 탈무드는 묻습니다. 당신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한 왕이 현명한 반지를 원했습니다. 기쁠 때 보면 겸손해지고 슬플 때 보면 위로가 되는 반지. 그래서 현자들을 불러 그런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현자들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반지에 4글자를 새겼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기쁠 때 이 말을 보면 지금의 기쁨에 취해 교만해지지 않게 됩니다. 슬플 때 이 말을 보면 지금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억울할 때 이 말을 보면 이 상황도 결국 지나갈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잘 풀릴 때 이 말을 보면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탈무드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 지나친 기대를 갖지 않는 것, 지나친 절망도 갖지 않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삶에서 많은 고통은 이것이 이러면 안 되는 데에서 옵니다. 건강이 이 정도면 안 되는데, 자녀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배우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삶이 이 모양이어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금 이것이 현실이라면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하라고. 저항보다 수용이 먼저라고. 수용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봐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네 글자를 오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천사에게 간청했습니다. 천사가 그를 데리고 첫 번째 방으로 갔습니다. 그 방에는 큰 식탁이 있고 가운데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굶주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팔꿈치까지 오는 긴 숟가락이 팔에 묶여 있어서 숟가락을 들 수는 있지만 자기 입에는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방이 지옥이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두 번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똑같이 큰 식탁에 똑같이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똑같이 긴 숟가락이 팔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의 사람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배불리 먹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방의 사람들은 긴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 넣으려 하지 않고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사람이 자신에게 음식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조건은 같았습니다. 음식도 같고 숟가락도 같고 상황도 같았습니다. 차이는 오직 하나, 자기만을 위하느냐, 서로를 위하느냐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탈무드가 말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먹여야 삽니다. 내가 먼저 내밀어야 상대도 내밀어 옵니다. 내가 먼저 따뜻해야 상대도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장소의 차이가 아닙니다. 태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천국처럼 만드는 것, 그것이 탈무드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입니다. 탈무드는 시간을 특별하게 바라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왜냐하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내일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서운 말처럼 들리지만 탈무드는 공포심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십시오. 오늘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오늘 하십시오. 오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면 오늘 하십시오. 오늘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자주 내일을 믿습니다. 다음에 하면 돼. 나중에 이야기하면 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하지만 탈무드는 묻습니다. 당신의 다음이 반드시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것은 비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게 하는 생각입니다. 탈무드에서 안식일, 즉 샤밧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모든 일을 멈추고 쉬는 날. 탈무드는 이 안식일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라고 말합니다. 달리기만 하면 지칩니다. 하지만 달리기와 쉬기를 반복하면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쉼없이 달려온 세월, 바쁘게 살아온 세월 끝에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뭘 위해 이렇게 달렸지? 탈무드는 말합니다. 달리기를 멈추고 쉬는 것, 그것도 삶의 일부라고. 아니, 그 쉼이 있어야 달리기가 의미를 갖는다고.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멈추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시간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만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탈무드는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나머지 시간을 더 충실하게 만들어준다고. 또한 탈무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살고 미래는 상상 속에 산다. 오직 현재만이 현실 속에 산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보내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보내는 것은 실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즉 지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탈무드는 단지 이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무드는 매일의 기도와 실천을 통해 매 순간을 현재에 머물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탈무드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삶이라고. 탈무드에서 가족은 삶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탈무드는 가족 관계를 매우 현실적으로 바라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에 평화가 없으면 세상에 어떤 평화도 없다.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남에게 친절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불친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탈무드는 그 역설을 꿰뚫어 봅니다.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고. 집에서, 가족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꿈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 태어났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통해 자신의 못 이룬 꿈을 이루려 합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에 잠시 맡겨진 사람이라고. 부모의 역할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것은 특히 자녀가 다 큰 후에도 여전히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부모들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 자녀가 내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할 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내 것과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믿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탈무드는 현실적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하나의 삶을 만드는 것이다. 이 차이가 미묘하지만 중요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대가 나와 같아져야 한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나의 삶을 만든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부부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지 이제는 이해가 안 가요. 젊었을 때는 다 좋아 보였는데. 탈무드는 그 느낌에 공감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이해는 시간이 쌓이면서, 인내가 쌓이면서, 포기와 수용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깊어지는 것이라고.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곁에 있어주는 것,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탈무드는 풍부한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성공할 때 축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성공했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가장 낮은 시절에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당신 삶에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입니까?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위해 거울이 되어 주어라. 진짜 친구는 내 잘못된 점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한 것임이 느껴집니다. 그 차이가 쓴소리와 충고의 차이입니다.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입니까? 삶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오랜 노력이 실패로 끝날 때, 건강이 갑자기 무너질 때,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깨질 때, 기대했던 것이 완전히 빗나갈 때,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탈무드는 고통 앞에서 왜? 라는 질문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무드는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욥기에서처럼 탈무드는 인간이 자신의 고통 앞에서 항의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탈무드가 더 집중하는 것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 입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시절이 아니라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사는지에서 드러난다. 고통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평소에 정직하다고 생각했던 나, 친절하다고 생각했던 나, 믿음직하다고 생각했던 나. 하지만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면 평소의 나와 진짜 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납니다. 탈무드는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이 삶의 과제라고 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어떤 랍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가장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후에야 그는 비로소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슬픔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픔이 자신을 완전히 삼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슬픔과 함께 그러나 슬픔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고통 속에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님을 탈무드도 압니다. 탈무드는 결코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슬픔을 억지로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탈무드는 말합니다. 고통이 당신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라고.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지금의 고통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믿습니다. 올바른 태도로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어진다고, 더 따뜻해진다고, 더 사람답게 된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죽음을 더 가까이 느낍니다. 주변에서 한 명 한 명 먼저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오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탈무드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탈무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경시하지도 않습니다. 탈무드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다음 세상을 위한 복도와 같다. 복도에서 잘 준비하는 사람이 방으로 들어설 자격을 갖는다. 이것은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삶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 의미 있다는 것. 죽음 이후가 어떻든 지금 이 삶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마치 마지막 날처럼 살되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심어라. 이 두 문장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벽한 균형입니다. 마지막 날처럼 산다는 것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것을 미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해야 할 사랑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심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좋은 씨앗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가르침을 심는 것,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남기는 것,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죽음을 알고 있기에 오늘을 더 충실히 사는 것. 이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얻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젊음을 잃어가지만 경험을 얻습니다. 빠름을 잃어가지만 기품을 얻습니다. 무지를 잃어가지만 이해를 얻습니다. 충동을 잃어가지만 지혜를 얻습니다. 그 얻는 것들을 잘 살피십시오. 잃는 것에만 집중하면 슬프지만 얻는 것을 볼 줄 알면 감사해집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황혼처럼 아름답다. 하루가 끝나가지만 그 빛이 가장 따뜻한 시간. 황혼의 빛은 한낮의 빛과 다릅니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더 깊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지혜도 그렇습니다. 젊은 날의 활기와 다르지만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더 깊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어느 시간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의 빛을 얼마나 잘 쓰고 있습니까? 탈무드는 엄숙하고 진지한 책이지만 동시에 기쁨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 없이 행하는 미츠바는 미완성이다. 기쁨이 없는 선행, 의무감으로만 하는 좋은 일. 탈무드는 그것도 물론 가치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진짜 완전한 선행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탈무드는 말합니다.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온다고.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 차이는 상황의 차이가 아니라 눈의 차이입니다. 어디를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탈무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모대 아니라는 기도인데 직역하면 나는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돌려주심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을 탈무드는 매일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고.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래도 몸이 아프면, 형편이 어려우면, 외로우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는 그 마음도 압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말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숨을 쉴 수 있는 것, 오늘 마신 물의 깨끗함, 오늘 느낀 햇볕의 따뜻함, 오늘 들려온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이것들이 기적이 아닌 날은 없습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기쁨을 혼자 간직하면 그 기쁨은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나누면 그 기쁨이 커집니다. 슬픔을 혼자 짊어지면 그 무게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관계의 힘입니다. 이것이 탈무드가 공동체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나누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경험도 지혜도 나누어야 완성됩니다. 당신은 최근에 누군가와 기쁨을 나누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짊어진 적이 있습니까? 긴 여정이었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 탈무드의 질문들, 탈무드의 지혜들을 함께 걸어오면서
당신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남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오래전에 잊었던 사람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생각나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바꾸고 싶은 습관이 하나 떠오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지 조금 달리 생각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단지 묻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하루 한 가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는가?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크게 바꾸려는 사람보다 훨씬 멀리 간다. 오늘 조금 더 정직하게, 오늘 조금 더 말을 아끼면서, 오늘 조금 더 가족에게 따뜻하게, 오늘 조금 더 자신을 다스리면서 이 작은 조금 더들이 모여서 삶을 바꿉니다. 탈무드의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으로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데려가는 것은 그가 살면서 행한 것들이다. 그가 배운 것, 그가 베푼 것, 그가 사랑한 것. 이것들이 그의 이름과 함께 남는다. 당신이 오늘 배운 것, 베푼 것, 사랑한 것. 그것들이 당신의 이름과 함께 남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탈무드는 성공하라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탈무드는 사람답게 살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다움은 큰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성찰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탈무드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건네온 가장 깊은 초대입니다.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온 세상을 사는 것이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온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탈무드 속에는 아직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탈무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한 번은 진실인가? 한 번은 필요한가? 한 번은 친절한가? 이 3가지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는 말들 중에서 이 3가지를 모두 통과하는 말이 얼마나 됩니까? 진실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말, 필요하지만 친절하지 않은 방식의 말, 친절해 보이지만 사실은 진실하지 않은 말. 우리는 이런 말들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탈무드가 말하는 이 3가지 필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말이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대신 남은 말들이 더 빛날 겁니다. 탈무드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빈 주머니보다 빈 마음이 더 무겁다. 그리고 빈 마음보다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 더 무겁다. 원망. 우리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 감정입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 억울한 일을 당한 기억, 배신당한 기억.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돌처럼 쌓여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 무거움은 상처 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짓누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의 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이 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탈무드도 압니다. 탈무드는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때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원망을 점차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원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도 당신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탈무드는 또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부러움은 배움으로 바꿀 수 있다. 누군가가 잘 될 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 불편한 감정, 축하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운 그 느낌. 탈무드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탈무드는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그 사람이 잘 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찾아서 배우는 것이 부러움을 배움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부러움은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의 연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세계를 갖고 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과 완전히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경험을 해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낍니다. 그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것.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의 완전한 세계라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사람들, 편의점 직원, 청소부, 경비원, 이분들도 각자 하나의 세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강한 자를 대할 때와 약한 자를 대할 때가 같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당신은 강한 사람 앞에서와 약한 사람 앞에서 같은 사람입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탈무드를 공부하는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공부를 마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다시, 이것은 다시,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배움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남은 것 하나. 그것을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 다음 날 하루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또 다른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탈무드는 하루아침에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탈무드는 평생 걸쳐 읽어가는 책입니다. 매년 읽을 때마다 다르게 읽힙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삶의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와 닿은 것이 있다면 1년 후에 다시 보십시오. 아마 다른 것이 와 닿을 겁니다. 그것이 당신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탈무드의 한 문장을 드립니다. 세상은 선한 행동들 위에 서 있다. 당신의 선한 행동 하나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든든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하나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정직한 선택 하나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올바르게 만듭니다.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지금 당신이 있는 이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하기보다 사람답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더 정직하게, 더 따뜻하게, 더 깊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당신의 온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